자, 여러분, 이불깃 단단히 여미시고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바람도 쉬어간다는 두매산골로 한번 가봅시다. 옛말에 인명은 제천이라 했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오늘 주인공인 이 사람 나무꾼 덕칠이에게는 평생 볕이라고는 한 줌도 안 들 것 같았습니다. 덕칠이 나이가 40하고도 셋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창 때지만 조선시대 산골에서 43세 혼자라면 이건 그냥 송장이나 다름없는 신세지요. 가진 거라곤 비바람만 간신히 피하는 오두막 한 채와 이가 다 빠진 낡은 지게 하나, 그리고 늙어서 꼬리가 축 처진 누렁이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이 덕칠이가 얼마나 착하냐 하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새 둥지가 있는 나무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길가에 개미떼가 지나가면 밟을까봐 펄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인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착해 빠져서 멍청하다고 손가락질이나 당하기 일쑤였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동지 섣달 찬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불어대는데 덕칠이는 며칠째 뗄감이 없어 냉골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장터에서 뗄감을 팔아받은 엽전 2냥이 생각났습니다. 이 돈이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시장 구경이라도 실컷 하다 오자.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덕칠이는 꼬깃꼬깃 쌈지에 숨겨둔 엽전 2냥을 품에 넣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날이라 그런지 시끌벅적합니다. 엿 장수 가위질 소리, 소 장수 고함 소리, 떡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터. 덕칠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국밥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저쪽 장터 구석 푸줏간정 6점 앞에서 웬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웬 걸걸한 욕설과 함께 짝짝 하는 살벌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인연을 그냥 확, 내 년이 내 고기를 감히 함부로 나 몰래 저 거지. 새끼들 주둥이에 들이밀어? 이 비싼 고기를 어디다 갖다 쳐 넣는 거야?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덕칠이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아이고, 참혹해서 눈 뜨고 못 볼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만한 덩치의 백정놈이 몽둥이를 들고 바닥에 쓰러진 한 여인을 개패듯이 패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옷이라 할 것도 없는 누더기를 걸쳤는데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짐승처럼 웅크리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몽둥이가 날아올 때마다 몸만 움찔거리는 게 이미 맞는 것에 이골이 난 듯 보였습니다. 여인이 지나가는 거지 아이들이 배고파 울며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고기 썰다 남은 조각 몇 개를 불에 구워 아이들에게 먹인 게 백정놈한테 들킨 것입니다. 아이고 저러다 사람 죽겠네. 구경꾼들이 혀를 차면서도 백정놈이 워낙 험상궂게 생기고 칼을 차고 있으니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정은 분이 안 풀리는지 몽둥이를 집어던지고 허리춤에서 시퍼런 고기 써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에이, 밥값도 못하는 년? 오늘 그냥 멱을 따서 개밥으로나 줘버려야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던 소심한 덕칠이가 무엇에 홀린 듯 튀어나갔습니다. 멈추시오. 사람을 죽일 셈이오. 백정이 퀭한 눈으로 덕칠이를 노려봅니다. 뭐야? 이 냄새나는 나무꾼 놈은 내 놈이 대신 죽고 싶으냐? 덕칠이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떨고 있는 저 여인의 눈빛을 봐버렸습니다.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체념한 듯한 그 텅 빈 눈동자. 덕칠이는 품속을 뒤져 쌈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진 전부요. 엽전 2냥. 이걸 줄 테니 그 칼 거두시오. 백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냥? 아이고 기가 차서? 야 이놈아, 내가 인연을 먹여 살린 쌀값이 얼만 줄 아냐? 겨우 2냥에 퉁치자고? 그러더니 백정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요따, 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 당장 인연 데리고 내 눈앞에서 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만약 또 얼쩡거리면 그땐 내 놈 뼈를 발라낼 테다. 덕칠이는 엉겁결에 바닥에 돈을 던지고 쓰러진 여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여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사람 몸무게가 아니라 마치 마른 장작개비 하나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덕칠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등 뒤에 엎인 이 불쌍한 생명의 온기가 식어갈까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여인을 자신의 오두막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온몸은 멍투성이고 발은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국물에 절어 나이를 가늠할 수도 없었지요. 덕칠이는 부엌에서 물을 데워 헝겊에 적셔 여인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닦아내고 보니 의외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고운 얼굴선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요. 이보시오. 정신이 드오? 이름이 뭐요? 집이 어디요?
여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덕칠이를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벙거린가 보구나. 하긴 그 모진 매를 맞고 살았으니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가 미쳤다고 수군댔습니다. 아니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힘든 놈이 어디서 병신 같은 여자를 하나 주워와서 밥을 먹인대 백정수양딸이라며 재수없게 시리. 에잇 왜? 하지만 덕칠이는 귀를 닫았습니다.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2배로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번 돈으로 쌀을 사고 약재상에 가서 멍든 데 바르는 고약을 사왔습니다. 이보시오 밥 먹으시오. 덕칠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 여인 앞에 밀어주고는 자기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누룽지를 긁어 먹었습니다. 혹여나 남자가 겸상을 하면 여자가 무서워할까봐 배려한 것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지극정성 덕분인지 여인의 몸에 살이 조금씩 오르고 멍도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은 번거리처럼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답답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살아난 것만 해도 어디냐. 네가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내 너를 굶기지는 않으마.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때로 덕칠이가 나무를 해가지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에나 방 안이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다 떨어진 덕칠이의 옷가지가 깨끗하게 기워져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는 산나물을 무친 반찬과 따뜻한 된장국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구석에 앉아 있다가 덕칠이가 들어오자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처음 왔을 때의 죽은 동태 눈깔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호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밥상을 받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혼자 찬밥 덩어리만 씹다가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덕칠이는 국물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넘겼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슬며시 덕칠이의 밥그릇에 자기 몫의 생선 토막을 얹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는 여인의 이름은 분이라고 덕칠이가 지어주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처럼 고우라고 분이라 하자 분이가 살림을 맡고 나서부터 덕칠이네 오두막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이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윤기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분이는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산에서 칡넝쿨을 끊어다가 바구니를 짰는데 그 모양새가 어찌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장터에 내다 팔면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또 산나물을 캐와도 독초와 약초를 기가 막히게 구분했습니다. 덕칠이가 장이침이라도 할라치면 이름 모를 풀뿌리를 다려 내왔는데 그걸 마시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야 덕칠이네 그 번거리 색시 말이야. 보통 야무진 게 아니야. 얼굴도 씻겨 놓으니 아주 귀티가 줄줄 흐르더구만. 백정딸이 아니라 양반집 규수 같아. 덕칠이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분이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저녁에 마주 앉아 새끼를 꼬고 바느질을 하는 그 평온한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덕칠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평생 이 여인을 지켜주리라. 비록 내가 무식한 나무꾼이지만 다시는 저 여인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행복한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날 무렵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백정, 분이를 팔아넘겼던 그놈이 노름판에서 돈을 다 날리고 다시 눈에 불을 켜고 돈 나올 구멍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쿵쿵쿵 하고 오두막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 덕칠이 놈 있느냐? 문 열어. 덕칠이가 놀라서 문을 여니 술에 쩔은 그 백정놈이 험상궂은 패거리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백정은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분이를 보더니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크흐흐, 전년 때깔 좋아진 거 봐라. 야, 덕칠아, 내가 그때 2냥 받고 판 건 잠깐 빌려준 거지 판 게 아니야. 알지? 덕칠이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억지요? 분명 그때 돈을 받고 넘기지 않았소.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물가 상승률도 모르냐. 전년 지금 내다 팔면 기생집에서 100냥은 받을 텐데 겨우 2냥에 퉁쳐? 당장 전년을 내놓던가 아니면 100냥을 내놓던가. 백정은 덕칠이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분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양 같던 덕칠이가 부엌에 있는 낫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목을 치기 전에는 절대 못 데려간다. 덕칠이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덕칠이의 살기에 백정놈도 움찔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요아, 오늘만 날이 아니다. 사흘 주마. 사흘 뒤에 100냥 못 가져오면
저녀는 다시 끌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리 알아라. 백정놈들은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덕칠이는 낯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백냥이라니. 평생 나무를 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습니다. 분이는 구석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리다. 정 안 되면 우리 밤에 도망이라도 갑시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칠이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가난한 나무꾼에게 백냥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덕칠이와 분이는 보따리 하나 달랑 쌓아들고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덕칠이는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눈보라가 앞을 가려 자세히 식별할 수 없었으나 언뜻 보니 나무 토막 같기도 하고 무슨 보따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칠이 가까이 다가가 쌓인 눈을 걷어냈습니다. 헉! 사람이었습니다. 웬 허름한 노인 하나가 눈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깜짝 놀란 덕칠이는 자신의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누비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분이는 옆에서 노인의 손발을 주무르며 천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셋은 간신히 산속에 버려진 화전민터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칠이가 불을 피우고 눈을 녹여 따뜻한 물을 만들고 얼어붙은 주먹밥을 손으로 녹여 조금씩 떼어 노인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분이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온 약초곤약을 자기 입으로 녹여 부드럽게 만든 후 노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온 노인이 입을 우물거리며 받아 먹었습니다. 덕칠과 분이 두 사람이 노인을 살려냈습니다. 깨어난 노인은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보통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네들은 누군데 이 눈보라 속에서 제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판국에 이 늙은이를 구했는가? 덕칠이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정에게 쫓기는 신세라고요.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덕칠이가 전 재산 두냥을 털어 구한 여인,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업어온 노인. 이 세 사람의 운명이 한 낡은 움막 안에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덕칠이와 분이는 노인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덕칠이는 밖에서 젖은 나무를 구해와 불을 지폈고 분이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노인의 동상 걸린 손발을 감싸고 주물렀습니다. 어음. 새벽녘이 되어서야 노인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꽁꽁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정신이 돌아온 게지요. 분이는 노인이 정신을 차리자 깨진 바가지에 따뜻한 물을 담아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이 물 좀 드셔보세요. 노인은 흐릿한 눈을 뜨고 눈앞에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친 여인의 얼굴. 때국물이 흐르고 낡은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는 그 얼굴. 노인은 물을 마시려다 말고 갑자기 분이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분이가 깜짝 놀라 손을 빼려는데 노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발목에. 노인의 시선이 꽂힌 곳은 분이의 왼쪽 손목 안쪽이었습니다.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진 그곳에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붉은색 나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초상화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에 젖고 눈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그림이었지만 그 속에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림 속 소녀와 눈앞의 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가, 신뢰를 무릅쓰고 묻겠다. 네, 혹시 목 뒤에 흉터가 있지 않느냐? 어릴 적 그네를 타다 떨어진 흉터 말이다. 분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1년 넘게 번거리 행세를 하며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을 처음 보는 노인이 꿰뚫어 보고 있었니까요. 분이가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자 노인은 엉금엉금 기어가 분이의 목덜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는 순간 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해령 아기씨,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덕칠이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어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리시오. 아기씨라니요? 이 여자는 내 아내 될 사람인데요? 하지만 노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분이의 발치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아기씨, 접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김판서 대감댁의 집사 박노인입니다. 15년 전 영모가 터지던 날 밤 아기씨를 유모 등에 엎혀 내보내고 저는 관군에게 잡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제야 분이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무동 태워주던 그 젊고 듬직했던 집사 아저씨. 세월의 풍패 늙고 병들었지만 그 충직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분이, 아니 해령 아기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맥? 박 집사? 정말 박 집사야? 예, 접니다, 아기씨.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딸 혜령이가 살아있을 것이다. 손목에 붉은 나비점을 가진 내 딸을 찾아 꼭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그 유언 하나 받들려고 이 늙은이가 지난 10년을 조선팔도 안 가본 곳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노인은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반쪽짜리 옥파의 유파일을 꺼냈습니다. 아기씨, 이것을 보십시오. 아기씨께서 도망칠 때 지니고 계셨던 그 옥파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해령, 아기씨도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죽어도 팔지 않았던 나머지 반쪽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자 충종자가 새겨진 완벽한 옥파해가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봉 앞에 덕칠이도 울고 해령 아기씨도 울고 노인도 울었습니다. 밖에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좁은 움막 안은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지요. 또한 덕칠이는 분이가 더 이상 번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한 기쁨의 눈물이 한층 더 솟아났습니다. 그동안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번거리 행세를 해야만 했던 분이를 생각하니 한없이 가엾기만 하여 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정놈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나와! 이 도간에 든 쥐새끼들아! 내 돈 백냥 떼먹고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았냐? 아이고, 그 지독한 백정놈이 패거리를 이끌고 발자국을 추적해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덕칠이는 급히 낫을 들고 문을 막아섰습니다. 아기씨, 그리고 영감님, 뒤로 피하십시오. 내 목숨을 걸고 막을 테니 도망가시오. 덕칠이의 손은 벌벌 떨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백정 패거리가 움막을 에워싸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놈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고 계집년은 끌고 가라! 그때였습니다. 움막문이 활짝 열리더니 다 죽어가던 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해령 아기씨가 기품 있는 모습으로 따랐습니다. 백정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웬 늙은 거렁뱅이 하나가 더 늘었네? 저승길 동무냐? 노인은 백정을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산천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내 이놈들, 썩 물러서지 못할까? 노인은 품속에서 아까 맞추었던 그 완전해진 옥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너희들은 이 옥파해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선왕 전하께서 김정호 대감에게 하사하신 왕의 친위대만이 지닐 수 있는 신표다. 나는 왕의 밀명을 받고 역적 누명을 쓴 충신의 혈육을 찾던 왕실 호위무사 박충식이다. 백정놈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그냥 늙은 거지인 줄 알았는데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뭐라? 왕실 호위무사? 그때 산아래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지진 난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적의 누명을 쓴 김판서 댁 아기씨를 보호하고 악질 백정놈들을 포박하라. 노인이 미리 산아래 마을에 남겨두었던 표식을 보고 광운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백정 패거리를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백정놈들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요.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노인은 관군 대장에게 해령 아기씨를 인도했습니다. 대장, 이분이 바로 김판서 대감의 유일한 혈육 김해령 아기씨요. 관군 대장과 포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기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셨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령 아기씨는 비단감에 오르게 되었고 백정놈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 우리 덕칠이. 덕칠이는 움막 기둥 뒤에 숨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원래 저렇게 귀하신 분이었어. 나 같은 놈이 감히 넘볼 뿐이 아니지. 잘 가시오. 부디 행복하시오. 그때였습니다. 감에 오르려던 해령 아기씨가 멈칫하더니 덕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얗고 고운 손으로 덕칠이의 때 묻고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으리. 덕칠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니 둬, 아기씨, 손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해령 아기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저를 살린 건 100냥짜리 옥파에도 아니고 왕의 교지도 아닙니다.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목숨 걸고 지켜준 건 오직 나으리뿐이었습니다. 덕칠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니도 아기씨, 손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해령 아기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맑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저를 살린 건 100냥짜리 옥파에도 아니고 왕의 교지도 아닙니다. 저를 사람 대접해주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목숨 걸고 지켜준 건 오직 나으리뿐이었습니다. 해령 아기씨는 노인과 관군 대장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값은 이미 둔양의 이분께 팔렸으니 나는 평생 이분의 아내가 되어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노인이 껄껄 웃으며 나섰습니다. 허허허, 아기씨, 걱정 마십시오. 임금님께서 이미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김판서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그 사위 되는 사람에게도 벼슬을 내리시겠다고요. 덕칠이 자네, 이제 나무꾼이 아니라 부마사위 대접을 받으며 한양으로 같이 가게 될 걸세. 결국 덕칠이는 소연 아기씨의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비단가마 옆에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가 성대한 혼례를 치르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해피엔딩 되겠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둔양 주고 산 백정의 딸이 정승댁 아기씨가 되고 나무꾼 덕칠이가 하루아침에 양반 사위가 되었으니 착한 일 하면 복이 온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지요? 참, 한 가지 더. 덕칠이는 해령 아가씨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 해령 아가씨와 어울리는 배필이 되기 위해 열심히 글공부에 매진했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더니 말년에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나무꾼이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고 바로 덕칠이의 이야기가 그 증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얼쑤,